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입니다. 3월 22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경마는 성적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축마가 많이 부러졌어요. 오늘은 노렸던 복병이 입상을 한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축이 부러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축이 부진했기 때문에 성적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경마 잘 준비해서 반드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승부처는 좀 중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부는 좀 압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승부로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고요. 중후반부 쪽에 승부가 몰려 있습니다. 4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입니다. 9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측경주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복병권들이 있는데 복병권들의 선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9번을 강축으로 2번, 3번, 5번, 6번 여기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잘라낼 마필 잘라내고 압축하는 공략이 필요합니다. 첫 경주 재미없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레이스예요.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혼합 4등급 레이스는 통상적으로 좀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많이 있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역시나 좀 압축되는 흐름인데요. 이 레이스는 인기 2강을 제외하고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 바로 3번 글로벌 컴퓨팅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컴퓨팅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기대주예요. 스피드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경주마의 기본은 항상 얘기합니다만 스피드예요. 스피드. 길게 가는 힘 이런 것도 좋죠. 꾸준하게 뛰는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그런 주행 좋아요. 하지만 이 스피드가 모든 것의 근간이다. 순위를 따지는 경주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경쟁마들을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힘만 가지고는 앞질러 갈 수 없죠. 바로 이 스피드에서 글로벌 컴퓨팅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신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자, 3경주는 6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카라케이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경주예요. 카라케이도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1400이라면 트레비트가 카라케이에게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프상으로는 5번 강축입니다만 저는 5구 양강구도로 봅니다. 5구 양강구도 5구 양강구도의 도전 세력 가운데 6번 히어로 초이스 정도 이런 경주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좀 배당이 나와준다면 1번 러닝 아티스트, 7번 레이디버드 요 두 마필 1번과 7번 높은 환수를 공략하실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첫번째 선택입니다. 토요경마 첫 선택. 강축이 버티고 있죠. 파사킹 뭐 파사킹이라는 마필이 해당 글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마이티센과 병합을 하는데 상위군을 마이티센을 안쪽에 두고 외곽에서 시원하게 넘어가 버릴 정도로 파사킹의 그름이 부쩍 성장한 모습이에요. 자, 강축 여기에 후차권. 강축에 저배당 없다, 강축에 깜빡이 없다라는 경마장 소근이 이번 경주에는 들어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왜? 7번을 중심으로 노려야 될 마필들, 훈련 우스마 그리고 제 관리 마필들이 인기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좋은 환수를 잡아낼 수 있는 경주, 여기에 믿을 수 있는 축에 붙여먹기 때문에 적중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자금 확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라는 판단입니다. 4라운드 첫 번째 선택 반드시 먹고 넘어가는 레이스로 삼아 보겠습니다. 5라운드 넘어갑니다.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5경주입니다. 마이트러브가 가장 그래프가 좋아요. 마이트러브 그리고 라운드 어펌드와 마이트러브. 저 5번과 9번과 5번 두 마필이 깜빡이를 형성할 텐데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막건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복병급 마필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상 클리어 모쿠슈라, 학상 클리어와 모쿠슈라 뭐 요 두 마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8번 좋은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이고 다양한 승식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9번과 5번의 우세 속에 복병급 마필만 간단하게 권해드렸습니다. 1번과 8번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라운드입니다. 자, 6라운드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토요경마 두 번째 성부처 나비드, 히어로짱, 달콩, 남산무적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이 두 마필이에요. 두 마필 중 나비드는 약점이 좀 보완이 됐고 달콩은 약점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안말로서 부담 중량이 올라간 이 여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달콩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극복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나비들은 그동안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강했어요. 스피드가 괜찮긴 한데 이 스피드가 뭐 인기마로서 역할할 정도의 좋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뭐 평균보다 약간 나은 정도. 근데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지켜본 모습은 변화가 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행이 간결해지면서 발버듬이 좀 시원해졌다고 할까요? 이 발버듬이 시원해지면서 마필의 스피드가 뚜렷하게 좀 향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비드가 이번에는 인기마 역할을 할 수 있을 훈련우수 마필. 여기에 달콩이 불안하다라면은 2번을 중심으로 좋은 한 수 나와주는 마필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인데요. 노려야 될 마필 인기 순위에서 뒤로 확 밀려있고 특히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관리마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한도는 거의 뭐 인기 순위에서 거의 바닥을 헤맬 정도로 이번 경주에서 뒤로 확 밀려 있습니다. 인기 순위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번 경주는 사이즈와 훈련 시의 걸음을 믿고 과감한 공략을 한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사탕소녀, 이스트 웨스트, KN 라이트. 주폭이 정말 큼직하고 여기 힘이 제대로 실리고 발서는 모습을 보면 사탕소녀는 정말 능력마예요. 제가 직전도 사실상 좀 어렵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사코너 돌 때까지 뒤에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뭐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마필들 편성이 만만치 않았죠. 사탕소녀. 자, 퀸톱이 우승을 한 경주였고요. 행복한 승자, 뭐 나이스 빅걸, 이런 마필들의 사이즈가 떨어지는 마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흐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밥맛인 차에 좀 아슬아슬한 접전을 연출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의심하지 않았고, 직선주로도 뭐 한 중반 이후부터 저 정도면 잡았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정도의 주폭과 파워감, 스피드감, 폭발력,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날라왔거든요. 직선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정말 일품이에요. 사탕소녀. 뭐 이번에도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인기 저는 인정합니다. 1800 더 좋죠.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 힘쓰는 구간, 경주마의 표활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주거리가 늘어날수록. 이 사탕소녀는 뭐 딱 봐도 힘쓰는 구간이 길어요. 전혀 1800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사탕소녀를 중심으로 꼬리찾기 경주인데, 자, 뭐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들 이스트 웨스트와 MG 웨스트가 다 좋아요. 57.5를 달고 있습니다만 훈련 시에 그러면 정말 위력적이에요. 자, 이 중량이 이미 확정된 중량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 이 부담 중량에 대한 그런 훈련도 하거든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자, 그 대비한 훈련을 무겁게 달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쾌하고 길게 가는 힘, 이스트 웨스트가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중량 극복 충분히 대비가 된 걸음이다.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MG 베스트의 날카로운 발놀림도 뭐 예사롭지 않고요. 일단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좋아요. KN 라이트도 상태가 좋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좀 살짝 올라간 가운데 전개가 좀 밀릴 가능성, 자리 잡는 과정이 좀 밀릴 가능성, 여기에 좀 변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배당이 나와준다면 7번, 9번, 11번 요 3두의 이변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600입니다.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세 번째 선택입니다. 자, 관리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바로 라파에트의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승부 타이밍. 뭐 헤리카신 기수하고 나름 기승 전개를 하는,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헤리카신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 라파에트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기술을 보고 기용한 겁니다. 타이밍이. 이 마필 가운데 그리고 의지가 좀 약한 것으로 지금 내용이 나온 마필이 있는데 저는 그 마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어떤 전개와 관련해서 이 전개에 많은 것이 숨어 있거든요. 그 전개의 핵심은 또한 라파에트입니다. 이번 경주 라파에트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8경주 8라운드 승부처, 그리고 승부의 중심은 라파에트. 9라운드입니다. 3등급 16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연이어서 1600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토요 최고 선택이에요. 메인입니다. 바로 다나은이라는 마필이 최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복승률 100%죠. 지금 아직까지 7번 뛰어서 5승의 2차 기회, 단 한 번도 준우승 막부는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선입 뭐 거의 추입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다낭. 최근 경주를 보면 뭐 거의 후미에서 올라오는 거죠. 추입이죠. 데뷔 초기에는 이제 뭐 단순히 선두력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선두력 좋은 게 워낙 상대 마필들보다 사이즈가 앞서니까 그냥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건 선행 말아서 앞에 간 게 아니라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서 앞에 간 겁니다. 데뷔 초기에. 그만큼 월등한 사이즈로 데뷔 초기에 연속 입상 행진을 해냈던 마필이고, 최근에는 또 연승가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번 경주의 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번 경주의 축은 따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게 보는 마필, 세게 보는 마필. 그 마필의 코너 타임은 뭐 글쎄요, 코너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1등급 갖다 놔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폭발력이 약간 1등급 마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3등급 수준에는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하기 때문에 바로 단원하고 좁은 싸움이 될 거예요. 사이즈에서 전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코너 타임만 넣고 보면은 두 마필 다 세요. 아주 세다 라는 판단입니다. 두 마필 다 셉니다. 하지만 바로 다나는 제가 판단했을 때 55를 달고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믿고 가는 축 놓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라스트 2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고마운 마필이 나옵니다. 블랙 초콜릿. 직전 경주 아주 멋진 승부를 해줬었죠. 마무리 끝장 승부처에서
블랙 초콜릿과 최강 블레이드 주력 한방. 복승식이 36배가 나왔고요. 쌍승식이 81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임팩트 있는 적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2월달만 해도 이런 적중이 좀 꽤 나왔었는데요. 3월달 접어들면서 이런 적중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한방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마를 이길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블랙 초콜릿 직전경도 아주 멋진 역할을 했던 블랙 초콜릿이 출전하는데, 인기 순위가 지금 이날 뭐 압도적인 우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11번 게이트라는 출발지의 분리, 이걸로 인해서 인기 1위가 안 돼요. 지금 58을 달고 있는 용부알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날 경주 내용만 살펴보면은 뭐 축 맞죠. 경주 내용만 살펴보면. 경주 내용만 살펴보면 축인데 이때보다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거든요. 58. 경주거리가 1200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 58도 극복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체형도 그렇게 작은 마필이 아니고, 특히 이 마필은 정말 밸런스가 좋아요. 유연한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부담 중량 극복 능력도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하이페이스가 될 이번 경주에서 용부알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 직전도 조금 늦었어요. 한 템포 빠르게 올라왔더라면 제 막건 깨질 뻔했습니다. 물론 뭐 용부알을 방어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주력이 아니라 방어 적중할 뻔했죠. 아차 하면은 그 정도로 올라오는 걸음, 추입 타이밍을 한 템포 빨리 잡았어도 잡을 수 있었던 그 위력적인 걸음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용부알 무시는 못합니다. 무시는 못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돌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 관리마와, 그리고 체중이 좀 빠져있는 사이즈 좋은 마필이 있어요. 체중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시의 컨디션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 마필이 그냥 조교자를 그냥 막 끌고 나가요. 힘이 넘치는, 투지 넘치는 주행으로 조교자가 그냥 붙들고 절절 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의 투지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경쾌하고 스피드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길게 가는 모습은 조금 아쉬워요. 딱 조금만 더 뽑아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은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0%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사이즈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당일 현장에서 체중만 좀 딱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이 마필 아주 강하게 한번 노릴 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리마 2두가 나왔는데 그 두 마필이 다 용부알을 이겨줄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도 승부처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이 마무리 끝장 승부처도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부알이 58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차돌 다이아와 여기 우아룡 워낙에 하이페이스 4코너를 뭐 41초대로 끊을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차돌 다이아는 40초대까지도 끊을 수 있어요. 우아룡도 그 정도 41초 초반이니까 뭐 그 정도 선 거의 유사하게 안쪽 게이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마필이 상당한 하이페이스로 레이스를 끌고 갈 거예요. 이 페이스를 바짝 따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그리고 직선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 서울 10개 경주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좀 영향가가 없었어요. 토요 경마는 제주 조금 더
내용을 탄탄하게 확보를 하면서 반드시 반전을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좋은 성적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